안녕하세요. 거치지만 유익한 거친코드입니다. 여러분, 엄청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됐는데요. 저도 이제 업무 때문에 많이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영상을 빠르게 못 올린 점, 사과의 말씀, 드리고요. 일단 오늘은 이제 2022년 데이터 분석가로서 어떠한 한 해를 보냈고, 그리고 어떻게 분석의 근육을 키웠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2022년을 회고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애널리틱스와 엔지니어링의 결합이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뭐 옛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가들은 이제 분석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도 많이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많이 이렇게 좀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, 보통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흔히 분석가들의 기술 스택이라고 하면 뭐 SQL이나 뭐 태블로 BI나 뭐 옵셔널하게 파이썬을 하시는 뭐 분들이 많죠. 보통 사실은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뭐 무리 없이 이제 업무를 잘 쳐낼 수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,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? 이 세 가지만 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의 업무 한계성을 막 한 번씩은 느끼게 된다는 그런 느낌. 저도 사실은 뭐 맨 처음에 저도 물론 이제 SQL이나 뭐 BI 조금, 뭐 파이썬 조금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만 하게 된다면 뭐 결국 말해가지고 뭐 SQL로 데이터 뽑아서 뭐 대시보드 만들어야지, 아니면 SQL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, 뭐 파이썬으로 어느 정도의 뭐 간단한 EDA 정도 해보는 정도. 사실은 이 세 가지 뭐 말고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구 뭐 업무적으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 세 가지들은 뭐 이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업무적으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걸 맞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니어 데이터 분석가에서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를 이제 갈망하고 하지만,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니어 데이터 분석가와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의 차이가 뭘까요?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를 얼마나 더 잘 오케스트라를 하는지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오케스트라란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거 또한 뭐 포함될 수 있지만, 데이터 분석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고 분석 아이템을 얼마나 재고화를 잘하는지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개발 직군에게 데이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휘 능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오케스트라 능력은 당연히 뭐 소프트 스킬도 필요할 거고요, 뭐 하드 스킬 이런 다 다양한 이게 조화가 필요하겠죠. 그런데 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드 스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 데이터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제 하드 스킬은 엔지니어링이겠죠. 이제 보통 다른 직군의 이제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차이를 이렇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, 분석가들 이제 현직자들의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면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 자체를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면 약간 분석가들은 완전 개발 직군은 또 아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저 역시도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로 이거를 엔지니어링을 배울 수 있을까? 라는 걱정과 의심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로 이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참고로 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AWS를 사용했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AWS 개발자나 뭐 데브옵스 뭐 개발자들만 이제 이러한 AWS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, 제가 실제로 이 AWS를 이제 업무에 차츰차츰 이제 적용해 나가고 배워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로 이 AWS 뭐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을 분석가들이 꼭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 올해 한 해 동안 AWS에 정말 달콤함도 느꼈지만 쓴맛도 많이 느낀 한 해였는데요. 근데 이러한 이제 AWS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분석가로서 많은 이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엔지니어링 기술, 즉 분석가들한테 이 기술을 배운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이제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제 꺾이지 않는 A/B 테스트라는 것입니다. 요즘 많은 업계에서도 이제 A/B 테스트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. 뭐 주어진 시간 동안 한 개의 실험이라도 더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저 역시도 이제 A/B 테스트를 이제 두 번째 회사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, 모든 실험에는 정말 많은 예외 사항들이 있고, 뭐 저 역시도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단순 통계학 지식들로만 이제 실제 현업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하더라고요. 저도 역시 진짜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분석가에게 이렇게 여러 A/B 테스트 케이스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자산이었다고 많이 느꼈고요. 이러한 큰 경험과 자산들이 곧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A/B 테스트를 함께하는 분석가들끼리도 저 역시 이제 같이 이러한 노하우들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를 이제 좀 많이 넓히기 위해서 뭐 평일 저녁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당연하게 써왔던 방법론들부터 해가지고 지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원점 재논의도 많이 해보면서 서로 이제 스터디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A/B 테스트의 빈도 및 속도 또한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. 데이터 분석가로서 중요한 것은 A/B 테스트를 빠르게 관장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많은 A/B 테스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각 기업마다 상황 및 환경은 다 다르겠죠. 각자의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최적의 A/B 테스트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원활한 A/B 테스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아직까지도 이 드넓은 A/B 테스트 세계를 이제 정복했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겠지만요. 이제 이 A/B 테스트를 이제 2022년 동안 많은 케이스, 많은 실험들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A/B 테스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조금은 알게 될 수 있는 이제 2022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분석과 프로덕션, 오히려 좋아입니다. 이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는 보통 분석인데 이러한 분석가의 분석, 즉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분석을 어떤 걸 진행하고 뭔가 했을 때 결국 끝은 약간 휘발된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특정 현상에 대해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뭐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. 만약 이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, 분석이 조금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후속 분석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 이렇게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이죠? 뭐 분석만 하고 끝인가요?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좀 올해 좀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제 이런 분석 자체가 뭐 서비스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요. 가끔 데이터 분석가로서 좀 아쉬운 마음이 한 구석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마음과 이제 상황이 찾아온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,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정말 키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러한 고민이 들 때쯤 단순히 현상에 대한 이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분석들을 프로덕션, 즉 제품화로 이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이제 만드는 이제 업무를 제가 이렇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. 분석가로서 이런 당연히 이제 뭔가 여태까지 분석만 하다가 실제로 너 한번 알고리즘 개발을 해봐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약간의 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던 건 정말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분석에 대한 이제 프로덕션의 과정 전체는 약간 정말로 많이 힘들긴 했지만, 이제 고된 노력 끝에, 이제 그리고 서비스 런칭을 하고 난 뒤에는 내가 만든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또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분석했던 것과는 정말로 차원이 달랐고요.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분석보다 더욱더 이제 내가 만든 알고리즘에서의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석에 대해서 힘이 실렸던 것 같고요. 오히려 또 이런 분석 자체가 제 알고리즘 자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러한 분석을 이제 프로덕션화까지 이제 만들어준 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2022년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분석 말고도 분석을 제품화로 만들어서 서비스 런칭을 해봤다는 것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제 배움과 성장에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분석가로서 서비스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가, 이제 거친 코딩이 또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이제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거치지만 유익한 거친 코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